But if you don't wanna tell me now, I guess I'll never know. Losing almost all my energy. It's getting hard to talk to you, and I'm the only one who speaks. It's all the things you never showed.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한번 해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 장교가 되고 싶은 82기 해군사관학교 지원자 유기은입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나아가 국가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해군 장교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떠한 어려운 일에도 견디는 것이 저의 가치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길 끝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 곧 행복이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감정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어떠한 일에도 침착성을 유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해군 장교가 적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주위 사람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군 장교한테도 어울려요, 그런 성격으로. 그런 자질은. 근데 왜 하필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됐어요?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한 경험과 연결시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주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체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의 체력 시험의 수준은 과락 정도였습니다. 매우 초천한 수준이었으나 한 달 반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에서의 훈련 그리고 여러 단체 생활들은 저를 성장시키는 경험 중 하나이고 특히 해군은 다른 육군이나 공군과는 다르게 함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환경은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성숙하는 자세로 정군과 같이 단련한 제가 되고 싶고 나아가 성숙한 제가 되어서 국가에 이바지하고 저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국가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훌륭한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어머니는 여러 어려움을 겪어오시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과거에 큰 병으로 아프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다니시면서 여러 힘든 일을 겪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어머니는 저와 저의 오빠를 보살피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하나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일과 함께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박사 공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수로 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 점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정신, 이러한 정신은 제가 해군 장교가 되려면 가져야 할 군인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이란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스트레스풀하잖아요. 그런 것들, 혹시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놓여졌던 경험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고 스트레스풀했던 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체력 시험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해군 사관학교에 너무나도 입학하고 싶었지만 저의 체력 수준은 정말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달 반 안에 극복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주위도 이 정도는 그냥 포기해라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저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체육학원에서 1000개씩 운동 일으키기를 했고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도저히 연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때는 정말 그 순간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과정을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장차 해군 장교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해군 상황 태도가 되었을 때 크게 장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뭐 대답도 너무 잘하고. 학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리더십을 이렇게 주변 동료들한테 발휘한 경험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은 제가 동아리 부장이었을 때 발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아리 부장이 되었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적인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인 다른 동아리 부장들은 대부분 계획했던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저 포기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제 동아리 부원들의 생활기록부에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줌이라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이용한 발표 수업이랄지, 혹은 여러 조사 보고서랄지,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지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저희 동아리에는 20명 이상의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표창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동아리예요? 취미 동아리. 취미. 아까도 저 지시문 혹시 봤어요? 지시문 몇 가지? 그 중에 본인이 좀 요약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지시문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던 두 번째 지문은 미국과 중국의 일권 경제로서 한국이 지녀야 될 태도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패권 경쟁 속에서 외교적인 노력, 군사적인 노력, 그리고 제3의 국가와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소용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시문에서는 미중 갈등 현상으로 인해 죄송합니다. 갈등 현상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안보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 규제, 수출 규제 등을 이용해서 여러 제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완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은 첫 번째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미국과 협력을 공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안보적인 노력을 통해 굳건한 수단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서방의 유럽 국가들이랄지 여러 나라들로 외교할 수 있는 국가들을 확대하면 좀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해군사관학교나 아니면 해군 부대를 방문해 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뭐 배를 타본 경험이 있거나 여기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볼래요? 저는 배는 사실 유람선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타봤어요? 강원도에서 타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정도에 이르러서 하얀 유람선 같은 거? 매우 짧은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군사관학교는 작년에 제가 2차 시험을 작년에 할 때는 갔겠네요. 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 안 하나요? 네, 멀리는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해군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좀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저는 해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기술이나 여러 최첨단 장비 등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해군뿐만 아니라 여러 군에서 전역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개선돼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군함도 좋지만 좋은 군함을 확실히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처우 개선을 긍정적으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의 한 10분가량 면접이 진행이 됐어요. 10분 동안 그냥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나왔는데 본인 의견을 차분하게 잘 전달한 것 같아요. 응? 우리 성격도 차분한데다가 서로 이렇게 면접위원들 눈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골고루 얘기하는 자세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여유롭게 보였고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말이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루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서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는 차분함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아까 다만 그 요약하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생각이 막 엉키면서 좀 긴장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그러면서 손님과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차라리 손이 너무 불편하면 뭐 한번 이렇게 잡아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가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숨겨질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드러내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고 좋았습니다. 네. 저도 체조 수준이나 체력 수준을 끌어올린 거에서 약간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강하게 제가 팔굽혀펴기 얼마를 몇 개 했는데 이런 확보에 노력을 해서 현재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1차 합격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임팩트 있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차분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임팩트하게 한 가지 두 가지를 얘기하면 더 짜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논리적 표현으로 보면 네, 차분하게 공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재도전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로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리고 그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식상한 얘기가 될 수 있긴 싶거든요. 근데 워낙 그 스토리가 극적이어가지고 어머니 자체가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가 극적이셔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설득력을 갖게 됐고 다만 해군 같은 경우는 해군 상한학교와 해군에 대한 이해, 관심 이런 걸 꼭 체크해요. 그게 뭘 외워보라고 하든지 뭘 아느냐고 물어보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해군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다, 본인이. 해군을 지원했을 때 뭐 존경하는 인물이 일반적으로 있어야 그 안에서도 그 정도 관심이 또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또 해군 상한학교에 대한 어떤 좀 더 남다른 그 노력, 알기 위한 노력, 이런 게 좀 더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지금 같아서는 뭐 육세도 올리고 공세도 올리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골고루 그냥 보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해군에 대한 애정이 많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오은희 학생 자기소개 짧게 한번 해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성격은 웃음이 많고 쾌활하여서 여러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편이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서 갈등을 해결하는 편입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좋은 자기 어떤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뭐예요? 지원 동기는?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국군 장병분들과 또한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명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군에 대한 진로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한 커가면서 군에 대한 조국을 지키는 사명감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되고 또한 결정적으로 포화속으로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했던 학도병 분들이
전략과 지혜를 발휘하여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존경하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화 속으로 네. 한국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습니다. 올해 또 특히 의미 있는 해인데 올해 무슨 해인지 알아요? 네, 한미 상호 방위조약 7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전 70주년, 한미 70주년. 네, 한미 동맹이 갖는 어떤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가와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미 동맹이 갖는 의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한미동맹은 현재 북한이 가장 견제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미동맹을 통하여서 북한의 전쟁 도발과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신문 아까 읽은 거 있어요? 네네. 제 신문 자기가 읽은 거 한번 요약해보고 자기 의견 한번 말해볼래요? 네.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한 제시문을 읽었는데 우선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한 장점을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병제를 선택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총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병력 문제와 두 번째는 군사 비용 증가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 문제인 병력 감소는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였고 그 이후로는 국방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느 쪽 의견을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 어떤 입장이에요? 저는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현재 저출산 문제로 병력 문제가 고조되고 있고 또한 다른 서방 국가들의 그 러시아 전쟁 이후로 다른 서방 국가들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본인의 어떤 점이 일꾼사관학교 승도로서 생활하는데 적합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본인의 어떤 점이 일꾼사관학교 생활에 맞지 않겠는가 장단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는 우선 육군 장교가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또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 사관학교 생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훈련 문제나 체력적으로 힘든 문제나 정신적으로 힘든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군 장교는 리더잖아요. 네. 네.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먼저 헌신하고 본을 보이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1학년 때 수능장 시험장을 조성하고 청소하는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이 있었고 제가 맡은 역할을 다 하고서도 나머지 제가 더 도울 부분이 있는지 찾아 나섰고 또 도와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 친구들이 저를 도와서 누구는 논다라는 불평불만 없이 수능장 청소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리더십이란 먼저 헌신하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 다른 친구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존경하는 인물 있어요? 이유도 좀 말해주고. 김홍일 장군님을 존경하는데 김홍일 장군님은 일제시대 때는 일제 세력과 맞서 싸워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셨고 6.25 때는 북한군과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또한 박정희 정권 때는 박정희와 만나서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본분을 지키라고 비판하였던 점을 봐서 항상 올바른 길과 정의의 길만 따르셨던 부분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그 상한생도가 된다. 그러면은 상한학교에서 특별히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관학교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공수훈련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저도 꼭 사관학교 생도가 되어서 공수훈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공수는 뭐 모든 생도가 다 봤는데 뭐 그거 말고 네. 그런 훈련은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말고 네. 본인이 특별히 좀 생도생활 하면서 자기가 선택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아, 그건 다 공수훈련은 다 받아요. 그냥 네. 의무적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망하는 학과는 있습니다. 뭐예요? 사이버전 정보기술학과인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쉽게 SNS를 하고 또한 대통령이 쉽게 영상 통화를 통해서 회담을 하고 연설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 결과가 그 이유가 미군이 인터넷 공급망을 지켜주고 또한 보호해주고 공격해줘서라고 합니다. 이렇듯 현대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정보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중요한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대답 잘했고요. 자, 요거 한번 갖고. 첫 번째 그 국회대학 맹세인데, 국회대학 일어서서 좀 결의에 찬 목소리로 애국심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또렷하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잘했어요. 네. 마음이 느껴지네. 발성도 좋고. 자, 이제 면접은 이제 이거로 마칠게요. 네? 네, 마치고, 이 실전 면접을 통해서 면접위원들이 좀 느낀 점, 그런 걸 좀 이제 전해주려고 해요. 네. 이제 내가 사관학교 교수였었잖아요. 그리고 면접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면 면접관이 그 내용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게 돼요. 짧은 말을 하더라도 좀 임팩트 있는 말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을 오래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숙제는 지금 언제 면접일이 언제로 잡혔어요? 9월 13일. 9월 13일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자기 소개를 할 때라든지 자기 특징을 얘기할 때 너무 뭐라 그럴까, 준비된 답변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좀 인간미가 좀 떨어진다. 나열식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면접 시험장에서 물어보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자기 소개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특징이 좀 묻어나게, 인간미가 좀 묻어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어떤 주제 틀에 막히지 않게. 그러니까 그 기회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냥 다른 학생, 이 학생한테도 들을 수 있는 얘기, 이 학생한테도 들을 수 있는 얘기, 어느 학생에게나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듣는다면, 뭐 면접위원들은 워낙 많은 학생들을 접하니까, 그냥 또 그 얘기는 이렇게 느껴지기 쉽거든요. 네. 그랬을 때 나는 나의 장점을, 나만의 어떤 특징을 어떻게 좀 전달할까, 메시지를. 그건 좀 모든 학생이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네. 이런 생각을 했고, 지원 동기도 좀 너무 밋밋하다. 뭐 아버지부터 얘기해서, 기타 쭉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국가에 대한 사랑? 내가 가진 국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내 마음? 네. 사실 국가를 지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군인 아니에요, 그죠? 네. 다 모든 국민들이 다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게 군인이잖아요. 네. 그런 열정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군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표본이 되는 인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런 삶을 내가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통해서 내가 애국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근데 내 적성이 나는 딱 군인이다,
내 길이 딱 맞는데 이 너무 맞는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이 보람되고 나는 적성이 있어서 지원했는데 또 내가 가는 일이 보람되고 의미가 있다. 이걸 접목을 잘해서 얘기하는 게 네. 밋밋하게 그냥 뭐 누가 얘기해서 누굴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임팩트가 있지 않겠는가. 네네. 그런 인물을 찾고 또 그런 계기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미 지원동부에서 썼죠. 어느 정도. 네, 좀 썼어요.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한 게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지원동부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원동부서 살짝 언급하면서 다 아는 거니까 여기 지원동부서 물어볼 때는 지원동부 물어볼 때 어느 정도 지원동이 다 가지고 물어봐요. 네. 체크해가면서 물어보거든요. 그건 당연히 좀 완전히 어긋나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전달하되 네. 거기에 새로운 메시지나 새로운 거를 좀 딱 가미해서 하면 네네. 거짓이 아니잖아요. 거짓은 네. 아니면서 마음이 전달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고민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뭐가 될지. 지금 반듯하고 뭐 인물도 좋고 모든 게 말도 잘하고 태도도 아주 좋았어요. 모든 면에서 좋은데 과연 그 내적인 걸 어떻게 내가 좀 드러낼 것인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 이제 첨언을 하자면 지금 정말 그 너무나 모범생처럼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관들도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너무 나이브한 얘기, 유출한 얘기, 네. 들었던 얘기 또 들었던 얘기 이러면 임팩트가 너무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티라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뭐 노란 옷을 입고 막 뭐 이상한 짓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한 말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면접관들이. 근데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질문했을 때 어떤 입사에서 어떤 전공을 하고 싶어요? 생존생활 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답이 나왔었어요. 제가 보기에.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그때가 제일 대단했다니까. 제일 재밌었고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네네. 생각이 있는 학생이구나. 일단 느꼈다니까. 그때가 좀 특색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물어봤으면 사라졌을 거예요. 그냥 저 사람 평범한 학생이었어로 면접관이 느꼈을 텐데 교수님이 질문을 해서 도와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질문을 하기도 전에 먼저 어떻게 내 걸로 해서 구체화시키면 조금 더 플러스 시점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고민이 필요해요. 나는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없다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입학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다. 학업을 준비하듯이 네네. 내가 마음을 준비하는 거야. 내적으로.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태를. 그런데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더 보완되면 아주 훌륭한 잘 해내겠다. 네. 질문자한테만 시선이 꽂혀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셨으니까 이분한테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있어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시선을 조금 자유롭게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혹시 머리는 파마를 하신 건가요? 네, 파마하고 가기 전에 정규머리로. 응? 머리 깎을 거라고? 네네. 뭐할로? 뭐 머리 깎고 가는 것도 있는데. 노. 아, 그래요? 아이, 그건 전혀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아, 네. 지금의 모습이 너무 좋고, 네. 학생스러움이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뭐, 현역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역은 좀 학생다운 그 순수함과 그 단정함, 재수생은 좀 약간 1년이라도 더 사회생활 한 사람 같은 노련함, 아, 네.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어떤 학생 머리까지 막 눈까지 막 내려오고 막 이런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좀 답답할 뿐이지, 네. 지금 너무 예쁜데 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깎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아, 짧게 깎을 필요 없어요. 외모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눈까지 가리고 아니면 정돈이 안 돼 있고 이제 이 정도를 보는 거지. 답변할 때 시작을 어로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 네, 이 어를 없애려면 조금 기다렸다가 말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답변이 조금 기다렸다 하면 이 어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학생이 너무 잘하니까 고건희 학생이 우리가 15분이나 지금 다른 학생 10분 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얘기에 우리가 빠져 있었고 괜찮은 학생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노력 열심히 해요. 네, 네. 네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